달변가 토론을 무조건 이김. 논리로 못 이길 것 같으면 말 꼬투리 잡기랑 인신공격을 해서라도 이김. 쓰레기인데요? 침착맨인데요? 아유 침착맨 쓰레기인데 제 쓰레기예요? 아 이건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벌써 상황인데 말꼬리 잡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벌써 말꼬리 잡기 시작했대.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월드컵이죠.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필요할 현실 능력 월드컵 64강 좀비 전문가 주우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크로맨서 주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뼈랑 살이 이렇게 있는데 살이 살짝 덜 달라붙은 거에 일가견이 있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면 다 일어나고 시체 폭발 스킬 쓰면은 다 죽일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실실 열매 능력자. 원피스는 좀 알아요? 원피스? 몰라요. 원피스 몰라요? 에이스까지 알아요. 아 실실 열매 몰라요? 실실 열매 뭐 같아요? 실실 열매? 이렇게 되나? 몸이? 맞아. 실로 조종해 사람을.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실로 목을 따버리거나 도플라밍고. 알아요? 그 분홍색. 걔 엄청 거물이야. 근데 루피가 개패했잖아.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방공호 제작자랑 객관주의자. 방공호 제작자? 재료만 있으면은 작은 방공호 제작 가능. 유튜브로 배운 거라 방공호만 제작 가능. 방공호 제작 능력이랑 네.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공호가 제작이 되면 일단 네. 좀비로부터 몸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웬만한 상황은 다 이제 해결이 될 텐데 문제는 이 안에서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네. 먹을 걸 구해와야 하잖아. 그렇기도 한데 저 밑에 옵션이 있잖아요. 유튜브로 배운 거라. 유튜브로 배워봤어요? 뭐? 유튜브로 배운다는 거는 배운다라는 느낌보다는 흉내낸다? 나 진짜 배운 게 없네 유튜브로. 저 제작자가 지은 방공호는 좀 부실할 것 같다. 원펀에 끝날 수도 있어. 원펀 좀비한테 끝날 수도 있어. 객관주의자는 객관주의자 저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좀비 사태가 아니더라도 평시에도 평화시에도 저런 객관주의 능력 냉정하게 바라보고 선택을 매번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일 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란 말이죠. 특히나 이제 좀비 사태 때는 경각을 다투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객관주의자는 보통 좀비에 마주치면은 좀비가 등장했을 때 어떤 선택, 예를 들면 어드벤처 게임처럼 여길 클릭할 것이냐 저길 클릭할 것이냐를 정확하게 따진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객관주의자가 낫잖아요. 방공호는 저게 진짜 뒤에 옵션만 없었으면은 방공호가 낫지. 아무리 상황 파악을 한다고 해도 좀비 때가 몰려오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비 때가 몰려오기 전에 선택을 할 때 좀비 때를 안 만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계속 고르겠죠. 그런 그치. 상황이 안 일어나게끔. 근데 좀비 때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럴 때는 뭐 사망하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뭐 채팅창에 보니까 뭐존 존스는 유튜브로 무술을 배웠다고. 그래서 유튜브로 배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다. 싸움 독학도 있다. 싸움 독학. 예, 싸움 독학도 뭘로 배웠죠? 유튜브로 배웠어요. 그리고 저도 궤도님한테 배우는구나. 그럼 방공호 훌륭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대단한 거. 제작자일 수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방공호만 있고 방공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좀비보다 이제 인간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 그 안에서 식량 부족. 인간이 뺏으러오잖아. 스위트홈 같은 데도 보면은 네. 결국 이제 나쁜 무리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점령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점령해서 먹을 거 뺏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공호를 만들 거면 일단 저는 데리고 있어야겠네요. 예. 오면 다 원펀? 네. 기도? 방공호 기도? 알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넓은 데로 안 가고 좁은 데로 가서 자세 잡는 거. 한 명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러면은 5명 바로. 그리고 시체 폭발. 한 명씩? 10호. 그리고 시체 폭발해서 스플래시 데미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방공호 제가 이걸 만약에 지었어요. 네. 근데 주우재 씨랑 이제 같이 살아요. 그러면은 주우재 씨가 여기 입구에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서 있지. 이렇게. 잠깐만 여기 이거 뭐 이렇게 하고. 치마에 내 예상이지만 여기도 뼈 하나 세워갖고 뭐 사진 올리고 막 이럴 수도 있겠네. 할 수 있지. 계열밖에. 여기 내가 서 있는 거지. 좀비가 온다? 그럼 문 닫고 들어가. 아니지. 좀비 딱 들어오면 입뺀. 아니지. 못 들어간다. 좀비는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온다? 그러면 내가 펀치. 문 열고 서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알죠?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갈 거야 이렇게. 뭐가 없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좀비가 안 물 거예요. 껴러봐서. 줄 알고. 굳이 안 들어가도 그냥 좀비가 온다? 어이가 뭐야 과학실 모형이네? 그럼 뭐 왼쪽으로 좀 기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왼쪽이요. 왼쪽으로. 왜냐면 이거 객관주의자는 아까 얘기한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 막 이런 게 있으면은 막을 수가 없어. 일단 요거 방공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궁 선수, 숙련된 활 실력, 집에 양궁 활 있음. 화살은 적지만 화살이 일회용이 아님. 아, 그건가? 빛의 화살 같은 건가? 마법 MP 써가지고 하는 화살. 그런 걸 수도 있고 쏘고 또 쏘고 화살일 수도 있고 뾱뾱이 화살? 쏘고 달려가서 뽑아야 돼. 실이 달려 있어서 아, 실 쏘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활에 낚싯대 이거 달려 있으면 좋겠다. 있으면 괜찮죠. 쏘고 감고 쏘고 감고 쏘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땡기면 다시 또 풀어주고 그리고 또 버텨주다가 풀어 하면 다시 풀 풀고 끊어질 것 같으면 다시 풀어주고 살짝 놔주고 이렇게. 하면서 힘 다 소진시킨 다음에 설설설설 그다음에 챗망으로 이렇게. 챗망으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시오브 봤죠? 오, 좋은데? 활 그러면 무한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또 아니면 이기어 활. 이기어가 말아요? 검이 그 광범위하게 약간 용두 같은 건가? 용두를 나안 봐서 용두가 피리 모르겠어. 불면은 침이 슉슉슉슉 퍽퍽퍽 슉슉슉 이러고 오거든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수도 있고. 여기에 낚싯대 그거 다는 거는 진짜 아이디어다. 아이디어야. 내가 제품화해야겠는데. 근데 뽑을 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갈 텐데 줄이 끊을 텐데. 아니죠. 이거 좋은 낚싯대는 힘 별로 안 들이고 해도 호로록 감기거든요. 여기다 딱 걸고. 활 이렇게 활 걸고. 그럼 선글라스 스포츠 고글로. 아, 이미 있어? 이미 있대. 그리고 오른쪽은 태권도 검은 띠 보유. 공중에서 4바퀴 돌고 발차기 가능. 네 바퀴 돌면은 360도가 네 바퀴 돌면은 몇 도죠? 1440. 4바퀴를 돌아? 근데 실전에서는 만약에 돌 수 있다고 해도 왜 돌아요? 돌면 돌수록 이 원심력으로 빵 치면 빵 날아가지. 돌아버리지 그냥. 도는 게 처음에는 빠른데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도는 거 아닌가 이거? 그걸 유지를 해. 기계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의 강력, 이 장단지로 싹 돌렸을 때 네 바퀴 돌아서 빡 찍어버리면 끝. 근데 4바퀴 돌아서 한 번 찰 그 시간에 그냥 2번 차는 게 더 세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여기서는 일단 네 바퀴까지 돌 수 있다는 거지 네 바퀴 꼭 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4바퀴 돌고 발차기 하려면 조수도 필요하잖아요. 조수. 왜요? 송판? 근데 한 명이 좀비를 잡고 차는 사람이 조금 더 위로 조금 밑으로 조금 밑으로 거기 하고 이렇게 차야 되잖아. 그거는 이제 시범할 때 최고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태권도 이제 유단자들은 그냥 대충 봐서 포트리스 알죠? 바람이나 상대방이 움직이는 걸 대충 계산을 해서 빨콩 개쌤. 에임을 맞춰서 컨택을 한단 말이에요. 굳이 이게 좀비님이 살짝 고개 위로 3클릭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비가 좀 거다이맥스 좀비 있거나 이러면은 헤드샷을 해야 되면 이거 있어야 돼. 올려서 조수가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조금 힘든데? 활이 좀 더 날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원딜이고 얘는 리신이잖아요. 근데 활은 내가 계속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거는 맨몸뚱이라서 언제든지 목욕하다가도 활을 이제 자기가 근처에 안 놔두면은 좀비 때나 뭐 다른 인간들이 왔을 때 못 물리치는데 이거는 갑자기 돌아서 바로 빡. 근데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영화 괴물 봤죠? 거기 배두나 씨가 활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위급 상황, 좀비가 나타나서 괴물이 나타났다? 그러면 씻을 틈이 없어요. 그냥 더러운 상태로 항상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상태에서도 한 번씩 씻을 기회가 있으면 씻는단 말이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때 태권도는 나체로 랄부를 가릴 새도 없이. 근데 4바퀴 돌면 랄부 원심분리익이 되겠다. 아니지. 랄부가 삼국지 이거 알아요? 이게 뭐야? 유성추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거에서 돌면서 이렇게. 근데 랄부 원심분리는 진짜로 더운 날만 되니까 추운 날은 안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활로 가겠다. 왜냐면 활은 끝에 불 붙여가지고 괴물에서 나온 것처럼 불활 쏠 수 있어요. 아니면 독을 묻히거나. 그러면 좀비들이 불에 약하잖아요. 태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봐봐. 이게 화살은 적지만 일회용이 아니라고 됐는데 불을 붙이면 일회용이 되지. 이게 무적의 활이 아니고 화살이 아니고 화살이 다회용품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지. 무적은 아니야. 불활이 불활이 아니고 불활. 파이어 에로우. 근데 어쨌든 몇 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불활은 진짜 위급 상황 때. 아니면 대장 좀비 보스 나타났을 때 한 번씩 쓰고 나머지는 쏘고 풀고 감고 이거 최소한 몇 주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태권도가 발차기가 모든 무술 중에 제일 센 거 알죠? 진짜 그 속도랑 그 파워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어쨌든 내 몸으로 좀비한테 부딪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구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활은 내가 닿진 않잖아. 근데 이런 상황을 가정해봐요. 좀비가 1000마리가 쫓아 도망가다가 막다른 곳에 갇혔어. 내 등 뒤로는 문이 한 짝 있어. 잠긴 문이. 태권도는 발차기로 뒤꿈치로 막 찍어가지고 깨가지고 들어가는데 화살로 이렇게 해봤자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능력도 있다는 문 따기 기능. 그러면 유단자.
멀티샷 쏘면 되잖아요. 네? 멀티샷. 삼국무쌍. 근데 활이 있으면 지렛대 원리 해가지고 사람 발로 차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줄 수가 있어요. 활로요? 활로 이렇게 지렛대 원리. 어디다 문을 어디다 끼우고 열어? 아니면 진짜 SW 해도 되고 그러면은 슬로우도 걸리는데. 뭘 슬로가 걸려. 태권도는 영구잖아. 영구 계속 쓸 수 있잖아. 그리고 봐봐요.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 이걸로 교습시켜주고 살 수도 있어요. 아 태권도는 태권도 관장이 될 수 있으니까. 관장이 될 수 있어.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애기들 있단 말이야. 애기들 매너도 가르치고 하려면 또 태권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활은 매트도 재료가 필요한데? 없잖아. 다른 사람들이 재료가 없으니까 못 배워. 태권도 가르치는 매트 필요한데 파란색 매트. 그거는 뭐 상황 따라 뭐 하는 거고. 조금 열악하게 해서.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 이건 못 가르쳐. 하긴 갈아대긴 하지만 최배달 영화 보면 숲속에서 나무 하면서 강해지고. 양궁은 궁수부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음이 아니고 활이 없잖아. 활을 어디서 구해? 이건 맨몸으로도 배울 수 그러니까 있어. 한 명인 거지. 양궁 선수 한 명. 그거 아니면 활을 안 쏘고 화살로만 이렇게. 뭘 이렇게 채팅창에 박정민 씨가 오셨는데 안산은 양궁이지? 안산 출신인데 안산 무시해요? 박정민 씨는 안산이 왜 양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산 선수가 양궁 금메달 땄잖아요. 아 그리고 우원방님이 예. 이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원딜이잖아요. 사실 정글은 원딜을 할 일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쪽 편을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애쉬니까 애쉬 W랑 애쉬 궁 있으면은 좀비들은 뭐 잡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양궁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 우원방님이 힘을 실어줬어. 실제로 안산에 양궁 경기장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성포중학교에서는 거기서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 하고 운동장 그 알죠? 나오는 그 통로. 네. 운동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통로. 예, 그런 동로가 있죠. 거기 또 이렇게 서 있어요? 한 명씩? 두 명씩? 아니 한 명, 두 명까지 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만 서 있어요. 그리고 예. 어깨동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아니 뭐 뭘 한다는 게 아니고 한 명씩 그냥 서 있는다고. 톨게이트. 그 통로에서 그 그늘이 필요하니까 자 양궁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채취랑 도망자 요 능력이죠. 무채취는 채취가 전혀 없는 거랑 냄새가 안 나는 거죠. 야, 근데 저는 뭐 무인도에서 겪어봤겠지만 네. 청결이나 이런 거에 결벽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높은 기준치가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채취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비가 나타나고 이러면은 며칠을 못 씻을 텐데. 네. 좀비 냄새가 더 심하지 않을까요? 썩은 데가 이미 썩은 데? 진동을 하는데 무슨 내 채취가 뭔 소용이요? 근데 좀비도 어쨌든 취향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향이 있어. 그래서 좀비도 입생로랑 향수 뿌릴 수도 있고. 아 그 좀비도 오늘 나오기 전에 자기 뭐 향수함에 딥티크 향수 딱 뿌리고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좀비 냄새를 뭐 체험해 본 건 아니지만은 냄새를 덮을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면은 어쨌든 시체 썩는 냄새니까. 사방천지에 깔려 있다면은 이미 냄새로 인간이 뭐 내 냄새를 보고 추적을 한다거나 개가 추적을 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저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의미한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원방님이 묵직한 바디감 향수를 뿌리면 된다고. 도망자인데 이거는 이제 롤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에요. 도주 경로를 딱 교전 중에 누가 날 문다? 네. 도주 경로를 본능적으로 파악해. 내 아군이 있는 곳 타워 근처. 람머스가 주로 도주로를 파악한 다음에 Q를 바로 누르고 이제 튀는 거거든요. 만약에 굴렀는데 그래도 급하다 그러면 이제 알로 뛰어서 점프 넘어가면 사실 탈론만큼의 어떤 도주력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무채취 같은 거는 좀비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무채취는 별 필요가 없을 요거는 것이다. 의미가 도망자로 없을 것 가야 같고. 될 것이다. 도망자가 맞을 것이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패 뭐든 집어서 체계적이진 않지만 잘 휘두름. 그러니까 막 싸움 잘하는 분들. 예. 그리고 저 안에는 좀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 남을 해할 때 거리낌이 없는 그런 마인드도 같이 포함이 돼 있겠죠. 내가 해? 다 뒤지게 할 수 있어. 이 마인드. 내가 움직여? 넌 죽어. 행운. 비교적 운이 좋은 것 같은. 요거 애매하죠. 비교적 운이 좋다는 게. 네이클로버 돼 있잖아요. 저게. 예. 좀비한테 쫓기다가 오히려 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좀비한테 막 쫓기고 있어. 근데 눈에 너무 운이 좋아서 네이클로버가 보였어. 네이클로버야. 집어 그걸. 그러다 물려. 그 정도 행운. 그건 행운이 없는 건데 불운인데. 아니지. 근데 네이클로버를 봤잖아요. 하지만 그건 운이 좋은 거잖아. 운이 좋은데 좀비한테 물리는 불운이 있잖아. 근데 운은 먼저 좋았잖아. 그래서 쓴 거야 한번. 운 스킬을. 그래서 좀비한테 먹힐 수도 있다는 거지. 자그마한 운이 불운으로 인도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내가 뛰고 있는데 네잎클로바를 볼 정도면 난 운이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건 작은 운이 아니잖아요. 네잎클로바 이렇게 찾아도 없어요. 그쵸. 그런 정도의 운. 좀비가 28주인가? 그것처럼 막 물밀듯이 막 몰려오고 있어. 이런 것도 있어. 블랙헤드가 있는데 깔끔하게 떨어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짠데 아, 쏙 하고 나올 때 구멍 그런 하나 행운, 그런 행운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그런- 큰 행운이지. 그런 행운을 말하는 거야? 비교적 운이 좋은 것 같음의 정도의 운이라는. 아니요, 그게 이렇게 예를 들어 코에 블랙헤드가 있었는데 이게 손톱 끝으로 톡 했는데 폭 나왔어. 그건 작은 행운이 아니지. 큰 행운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블랙헤드를 짜서 운이 너무 좋았는데 그거 짜느라 좀비한테 물렸다? 그건 뭐 그 뒤의 일이니까. 블랙헤드가 있어요. 이렇게 코에 쓱 긁었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까? 긁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꾹 누르면은 근데 생각보다 좀 깊이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딱 퐁 하면서 여기가 겉에 있는 부분 이만큼이 퐁 하면서 나왔어.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손톱으로 했을 때. 그럼 이 쾌감 진짜 쉽지 않아요. 저렇게 나는 거. 그래서 행운은 약간 애매한 것 같아. 행운에 대한 묘사가 너무 확실하지 않아. 비교적 운이 좋음. 비교적이 뭐야? 운이 좋은 것 같음. 이런 것도 아니고 비교적이 붙은 데다가 좋은 것 같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야. 근데 깡패는 보통 우리 좀비 드라마나 좀비 영화에 보면 캐릭터에 한 명씩 꼭 있어요. 나중에 죽긴 해. 근데 꽤 오래 중간까지가. 꽤 오래 살아남고 그리고 저런 마인드들이 왜냐면 좀비도 결국에는 겁먹어서 멈칫거리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겁이 없잖아. 네. 깡패로 가시죠. 깡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그러니까 골고루 진료가 가능한 가정의학의 전문의, 반복, 막노동을 잘하는 반복 작업을 잘하는. 사실상 오른쪽은 네. 크로노 트리거에서 로보라고 보면 되겠네요. 크로노 트리거 모르죠? 그 알죠. 기계 동료 한 명 있거든요. 알아. 몇백 년간 농사 짓는 거 있어요. 그렇게 노동을 하면은 걸어놓으면 한다는 거죠. 수행을 한다는 근데 거죠. 가정의는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좀비한테 물렸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좀비한테 물렸을 때 치료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아직 몰라. 그래서 가정의학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치료를 할 수가 없어. 그건 안 되지만 좀비한테 물리기 전에 생활할 때 위생이나 도망가다가 다치거나 위생이나 뭐 날카로운 게 많으니까 다칠 일도 많고 그런 것들은 쓸 일이 많죠. 이 지식이. 근데 막노동 잘하는 반복을 잘하는 능력자다. 그러면은 숲에 있는 나무 다 가져와. 다 활을 만들어. 아까는 활 하나밖에 없어갖고 모자랐잖아요. 근데 그건 좀 약간 기술이 들어가는데 막노동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방공호 만드는 거 보조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방공호만 있던가 벙커를, 요거만 있던 거지 두 명이 만나지는 않아요. 아 얘만 있는 거야? 이 그렇죠. 사람만 우리가 있는 거야? 고르는 거지.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지. 단순히 말해서 우재 씨가 단순 반복 노동을 잘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인지 골고루 진료가 가능한 능력을 얻게 될 것인지 고르는 거예요. 우원방님이 계속 이상한 의심을 계속 하거든요. 아까 나온 깡패는 수틀리면 날 공격함이라고 하고 네. 반복 노동은 얌전하게 잘하다가 막판에 날 배신함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역할을 너무 다양한 역할을 해서 그런 역할들의 의심병이 있나? 아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사실 능력이에요. 이 동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동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요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라고? 아직도 이해 못해요. 본인도 몰랐어요? 나는 어떤 스쿼드가 아니야. 만들어지는 것 중에 모으는 한 명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 나? 어벤져스가 아니에요. 현실 능력. 그러면 가정의는 좀 귀찮을 것 같은데요? 귀찮은 대신에 조직에서 엄청 나를 데리고 가겠죠. 롤플레잉에서 파티 짤 때 성직자나 힐러 없으면은 어려운 것처럼. 그렇죠. 내가 어떤 능력이 좀 후달리더라도 무리에서는 나를 굉장히 이제 대접을 해주겠죠. 그치. 힐러는 귀족이지. 필요하니까. 그러면 가정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오른쪽도 뭔가 반복할 게 뭐가 있지? 체력이니까 뭐 펜스를 친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뭐 그냥 단순히 뭐 돌만 쌓는다거나 그런 거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정의는 내가 이 그룹에서 아까 말한 귀족 같은 느낌, 내가 항상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느낌으로 뭔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복은 아무도 날 대접해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거 하셈. 그렇지 않아. 이거 하셈. 이렇게. 군대에 가보면 작업 잘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요. 근데 군대도 물론 뭐 어쨌든 우리는 아직 휴전 상태니까 그렇긴 한데 좀비 사태처럼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위험이 닥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 바로 코앞에. 그럴 때는 내가 가정의로 있을 때가 뭔가 내가 더 대접받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이야. 다치는 사람도 늘어나고 내가 없으면 이게 굴러가지 않는 상태까지 돼. 나 여기 아파요. 그러면 내가 오케이. 그럼 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바 하나 줘봐. 내가 치료해줄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교도소에 왕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스쿼드에서 꼭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능력이 좋으니까 폭력적인 그룹에서 목줄만 채워서 살려만 주고 의료기기로 쓸 수 있어요. 빨리 치료해. 너
얘 죽으면 너도 죽는다. 아니 죽이진 않지. 아니 협박은 할 수 있지. 협박을 하고 죽이진 않지. 왜냐면 죽이진 필요하니까. 않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자르겠지 이렇게. 다시는 메스 못 들고 싶어? 자일해야지 자기가. 아 죽이진 않고. 죽이진 않겠죠. 여기 또 우원박 씨가 막노동은 나무하고 오는 길에 좀비 끌고 온다고. 자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우원박 씨 글 안 쓴 지 좀 오래됐나 봐요. 좀 약간 갈증이 있는 것 같아. 네. 언제 한번 와서 시나리오하기 그러니까 쓰게 하죠. 일에만 집중해서 좀비가 따라오는 걸 눈치 못 채. 그러면 가정으로 갑니다. 뭐 가정으로 하세요. 가정으로. 내 나니까. 네. 나니까. 약으로 쓸 수 있는 풀을 구별할 수 있음. 약초학.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능력이에요. 우리 그 벌레 전문가님처럼 갈로아 선생님. 갈로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풀 봤어. 얘는 독성 제거 그리고 HB 플러스 20 뭐 이런 게 다 스테이터스로 다 보인다는 거잖아. 아 그렇죠. 먹을 거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풍수지리사, 풍수지리를 읽을 수 있음. 날씨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 이거는 지금 이미 좀비가 나타난 시대에 명당 찾아서 뭐예요? 근데 그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운을 얻으면은 좀비들도 쉽사리 뭐 나를 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우원박 씨한테 부담을 한번 줘볼까요? 어떻게? 아니 지금 이야기를 안 지어내는 것 같은데 좀 지어내 주세요. 어떤 점이 좋은지 채팅이 각 좀 멈춰져 능력이. 있는데 왜냐면 자꾸 이야기 지어내는 방향이 이거는 요래서 안 좋고 요거는 요래서 안 좋다 쪽으로 계속 지어내고 있거든요. 풍수지리사는 보통 장풍을 쓸 줄 안돼. 보통 쓰는 건데 못 봤는데? 풍수지리사가 아도겐을 어떻게 써? 메탈 슬러그 포로는 쓰더라고요. 아 포로. 포로는 따라다니면서 쓰던데. 머리긴 포로. 저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약초학이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우원박님이 사실은 요거 할 때는 쓸 생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왜 그랬어? 화살을 그러니까. 줬잖아요. 화살을 줬잖아요. 왜 그래? 부담을 줘요. 저 짜낸 것 같은데. 조용히 잘 보고 계신데.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제가 뭐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약초학. 약초학으로 하자. 약초학이 좋죠. 명사수, 총기류 전반이 유능. 근데 한국이라 총이 없음. 총 있지, 소총. 풀릴 수 있지, 소총이. 근데 총기류 전반에 유능하면 총 제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총이 아니더라도 지장 못하지? 새총. 못해. 근데 새총 개센 거 알아요? 그거 돌 이런 거 말고 다 막 뚫리던데? 쇠 구슬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근데 메커니즘이 다르잖아요, 새총은. 근데 총기류 전반에 유능하던 새총도 총이잖아요. 소총, 새총, 뭐 권총 이렇게 총이니까. 총이니까 새총도 총이지. 근데 만드는 거랑은 별개인 것 같아. 잘 쏘는 거랑은. 예를 들어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 쓰는데 잘 쓰잖아요. 근데 스케이트를 잘 제작하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국이라 총 없음이야. 근데 총기를 전반에 유능해서 명사수야. 그러면 좀비 사태가 일어났을 때 군대를 털어야 돼요. 그러면 GTA에서는 별 5개짜리잖아요, 그거. 좀비한테도 쫓기고 경찰한테도 쫓겨야 돼. 정신이 없어서 쫓길 일이 없지 않을까? 잘 하면? 대놓고 털어가는 게 아니라면? 근데 별 5개가 걸리잖아, 어쨌든. 훔쳐가기보다는 줍줍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 뭐 대놓고 뭐 털 좀 못하지. 사냥꾼들이 흘린 총을. 그러니까 그게 득템한다. 뭐 예를 들어 군대에 있는 총이 조금씩 유출이 될 거 아니에요. 저 오른쪽을 보고 싶지가 않은데 풍수지리사가 총 있는 곳을 알지 않을까요라고 우원박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풍수지리사를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사냥개야? 풍수지리사가 사냥개냐고. 원박님 풍수지리사는 이제 없어요. 그럼 풍수지리사를 아까 골랐으면 총까지 막 얻고 막 다 뭐 황금 있는 것도 찾고 뭐. 그렇지. 근데 우리가 보물지도도 찾고 막. 이미 풍수지리사를 선택을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올빼미. 뺨이 저것도 굉장히 좋은 능력인데. 왜냐하면은 이런 때는 전기가 굉장히 귀하고 등불이나 이런 것도 좀 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을 잘 쓸 수 있다면은 이거 굉장히 이로울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방공호 같은 데가 있으면 보초를 설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일단 낮에 잔다고 치고 밤에는 내가 보초를 쓰면은 완벽하게 이제 다 볼 수 있죠. 그럼 다 나 보초시키겠는데? 근데 낮에는 내가 쉴 수 있지. 근데 낮에는 쉬고 밤에는 활동을 하잖아요. 나는 인간은 원래 다 자고 있는데. 근데 난 좋아. 나는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나? 외롭지. 나 혼자 새벽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 계속 그러면. 낮에 잠 좀 줄이면 되지. 낮에 좀 놀고 중간중간 쪽잠 자고. 연등하듯이. 왜냐면 살인의 추억 이런 데 봐도 논길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당한단 말이야. 밤에도 또렷하게 보이는 야시경 능력이 있으면 멀리서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갑자기 당할 일이 없죠. 난 이게 한국이라 총 없음이 너무 걸려요. 명사수는. 그리고 류준열 씨 우리 또 내전 같이 했던 우원박님의 동료인 1123. 류준열 씨 영화도 올빼미잖아요. 1123 올빼미. 그 기념으로 올빼미 뽑죠. 뭘 기념으로 뽑아. 네? 아무튼 올빼미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총기류는 얻기까지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올빼미는 개봉한 지가 한 달, 개봉한 지가 한 달이 넘었지만 그래도 더 큰 어떤 흥행을 위해서 이거 뽑죠. 네, 단거리 주자
100m 10초 안에 주파가는 우사인 볼트급이죠. 네. 그리고 사이비 모자라거나 심리적으로 몰려 있을 상대에게 자신을 믿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듦.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술사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뇌를 지배해서 나를 믿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엄청 의지하게 되죠. 심령술사라고 해야 되나? 최면술사?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좀비가 되지. 내 말대로만 하지. 그지. 그러면 차라리 물려서 좀비가 되나? 아 이거 내가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교주가 되는 거지? 예. 나만 살아있겠네? 아니 다 같이 살겠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좀 약간 내가 시킨 대로 다 해야지. 될 수 있으면 근데 나도 좋은데? 막 맘대로 막 죽이진 않겠지. 왜냐하면 내가 막 사이비 교주야. 그렇다고 해서 막 심리적으로 몰려 있는 사람이 막 나를 따르는데 굳이 막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 그리고 진짜 위험하다. 진짜 거의 끝까지 왔다. 좀비가 턱 끝까지 따라왔어. 그때 너 앞장서. Yes. 예스맨들이 다 되니까. Yes I can. Yes, I do. Yes I do 하면 들어가. 그때 내가 100m가 한 15초가 되더라도 앞에 한 명 막아놨으니까 사실 10초나 15초나 크게 막 이렇게 차이가 없잖아요. 진짜 대놓고 이렇게 달리게 할 거 아니면 예. 그때 도망가면 되지. 아 또 당하네 우원방님. 사이비는 결국 신도 하나가 좀비가 돼서 나를 뭉. 어떻게 좀비가 돼서 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태가 안 좋을 거 아니야. 아까처럼 제가 너 앞장서 했어. 물렸어. 돌아서서 바로 날 물 수 있지. 어떻게 물어? 좀비가 됐으니까 이 사람. 아 그래요? 아니 원래 물리면 바로 좀비 되지 않아요? 그 설정마다 달라. 이러면서 이제 좀비 돼서. 설정마다 달라. 옛날 살짝 뭐 긁혔는데 서서히 막 좀비가 되는 게 있고 맞아. 팍 물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되는 게 있고. 살짝 긁혔을 때부터 오는 시청자들에게 주는 그 불안감 그런 게 서스펜스인 건가 그러면? 쟤는 좀비가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보는 사람만 찝찝함을 계속 갖고 보는 가는. 사람만 아는. 근데 저 오른쪽은 저는 사기잖아 일종의. 이거? 사기를 못 치길 것 같아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왼쪽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비가 속도가 어느 정도예요? 그것도 판본마다 달라요. 엄청 질주 잘하는 좀비가 있고 천천히 하면서 가는 좀비가 있고. 그래도 100m 10초는 못 이기겠죠? 100m 10초는 못 따라오지. 의지 뜯겨 나가는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있음. 물려도 1시간 정도는 더 살음. 좀 더 살 수 있는 능력. 막 목이 뜯기고 있는데도 정신력이 좋아서 막 보통 포기하잖아요. 뜯기면은 먼저 가. 뜯기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좀 더 사는 거야. 좀 더. 난 틀렸어 먼저 가 이러고 이제 이렇게 막아주고 뒤에 오는 좀비들. 그쵸. 마동석. 그쵸. 지켜주거나 씨처럼. 아니면은 뜯겨가지고 죽어가는데 바로 죽으면은 끝났겠지만 주인공 일행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버텨서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다 넘기고 세상을 뜨겠죠. 근데 이거는 벌칙 아니에요? 뭘 벌칙? 물려서 1시간 더 사는 거는 내가 물린 상태로 1시간 더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프게. 막 그 아프고 막 독이 퍼져나가는 그 상태로 1시간을 더 사는 건데 이건 벌칙 아니야? 근데 괜찮아. 의지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야. 쇼크가 안 오고 의지력이 멘탈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왜 의지가 있다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잖아. 근데 아픈데 아픈 거를 의지로 의지력이 극복하는 있으니까 극복을 해내는 거지. 극복은 가능하고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덜 아프겠지. 이게 만약에 벌칙이 아니라면 그 의지조차도 굳이 이렇게 발현을 안 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아프고 의지도 부려야 되고. 아무튼 저거는 여러모로 의지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뭐 그래도 좀 뭐 전달이라도 해줄 게 있어서 전달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무도 없는 와중에 1시간 더 살면 진짜 더 외롭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움이라도 주고 아무도 아까처럼 없는데. 막 이렇게 맞고 막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는데. 다음 거 학연지연 혈연. 아주 넓은 인맥 폰에 전화번호 몇백 개 있어요. 몇백 개? 몇백 개는 있지 않아요? 제가 전화번호를 잘 안 지워서. 저도 안 주어서 저는 한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1000개. 근데 뭐 거의 다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한 20명 내외죠 사실. 이게 있으면 뭐가 좋아요 근데 좀비 사태 때. 없어요. 전화로 뭔가 부탁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연들도 다 좀비한테 쫓기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 전화로 뭔가 부탁이나 이런 걸 해서 만나고 이런 게 사실상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는데 또 그걸 전화로 또 쓰기에는 그 사람이 또 전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전화기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충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 또 그 조건에 비해서 능력의 어떤 포텐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학연, 지연, 혈연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급의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알아. 그 사람들이 엄청 좋은 방공호에 먼저 이렇게 숨어들었어.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뭐 졸리세요? 네? 아까 뛰었더니 피곤하네요. 아무튼 헬기 띄워주고 이러면은 살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지. 이게 0이라고 쳐도 얘는 벌칙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얘가 낫지 않나. 학연지연혈연은 의지를 잘 만났어요. 최악체 싸움이야. 학연지연혈연 가요? 이걸로? 네. 화장실 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다. 나도 화장실 갈 거야? 네, 다녀오세요. 그래?
교대. 동물 애호가. 동물들이 잘 따름. 동물들이 어디까지 따라? 호랑이? 늑대? 드루이드야? 드루이드면은 워윅이랑 그 악어 뭐야? 악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레넥톤이랑 다 내 말 듣는 거야? 람머스까지? 동물 또 뭐 있지? 그러면 라인 정해가지고 좀비랑 탑, 미드, 봇, 정글까지 해가지고 다 붙을 수 있겠는데? 나서스로 찍어버리면은 좀비 한 방에 대가리 깰 수 있는데? 알리스타? 우원방님 알리스타도 내 말 들으면 개쎄지. 그래가지고 좀비 한 마리 없앨 때마다 300원씩 줘가지고 방공호 와가지고 아이템 살 수 있고 무한의 대검 이런 거 나오면은 개쌤. 한 마리 잡을 때마다 300원. 근데 잡았던 좀비가 또 일어나서 잡으면 274원 줌. 그래서 100 몇십 원까지 내려감. 계속 잡으면. 그래가지고 방공호 와가지고 아이템을 내가 이렇게 줘. 돈을 받고. 그러면 동물들이 돈도 벌어오고 내 아이템 주면 좀비들 잡고 너는 잡아라. 보시 만약에 터져. 정글에서 도와주고. 근데 탑이 우리가 이겼어. 그러면은 해볼만해. 천재. 모든 것을 기억함. 다만 긴 시간 동안 떠올리지 않고 있던 기억을 끄집어낼수록 두통이 옴. 약간 그건가? 내가 다 기억이 다 나고 막 진짜 디테일하게 다 알 수 있는데 내가 떠올리기 싫은 어떤 예전에 과거의 아픈 기억 막 이런 것들도 다 떠올라가지고 그 이명 막 오면서 막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저는 두통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두통을 달고 살았던 입장으로서 진짜 두통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고통이나 이런 것 중에 제일 적응 안 되는 게 두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두통이 왜 왔냐면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두통이 왔거든요. 근데 나 그거 몰랐어. 난 그게 역류성 식도염 때문인지 모르고 그냥 맨날 아침에 나갈 때 그냥 비타민 막 먹고 막 오렌지 이런 거 먹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와가지고 두통이 오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식도염도 거의 안 오고 두통도 안 와요. 너무 좋아. 두통은 어쨌든 너무 괴로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동물 애호가. 가세요. 근데 하나 골랐어요. 하나 고르고 있으세요. 저 고르고 있어요? 제 마음대로 골라요?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필요한 현실 능력 월드컵 64강 중에 11번째 매치입니다. 선인장 대 생존주의자입니다. 선인장은요, 물 없이 4일, 식량 없이 한 달 반 생존 가능합니다. 근데 막 건강한 상태는 아니고 생존만 가능하다는 거죠. 보통 인간은 물 없이 3일, 식량 없이는 3주라고 하는데 물 없이 하루 더 버티는 거고 일반 사람보다 식량 없이는 한 달 반이면은 6주니까 3주 더 버티는 거죠. 생존주의자는 유용한 지식이 많습니다. 극한의 상황일 때. 단 좀비 사태 같은 특수한 경우에 좀비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안 먹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지만 음식을 안 먹은 상황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버티는 거잖아. 막 이렇게 배고파서 막 힘이 없어서 그냥 버티는 거잖아. 이거는 생존에 그렇게 유리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요 지식이 있는 생존주의자가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리고 또 강력하게 능력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후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매치입니다. 조금 속도를 올려보죠. 네. 왜냐면 64강이기 때문에 갈 길이 좀 멉니다. 교통 덕후 대 역덕후입니다. 교통 덕후는 운송수단은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 역덕후는 통치 시스템이나 전쟁 전술 같은 걸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데 요거는 자기가 카리스마가 있고 전권을 위임을 받아야지 요걸 좀 컨트롤해서 또 훈련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무조건 교통 덕후입니다. 옛날 고대 전근대의 통치 시스템까지 갈 필요도 없어. 사람들이 이 정도 모이는 거에서는 그 정도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비가 날 수 없기 때문에 경비행기 하나 해가지고 기름만 어떻게 잘 구하면은 계속 떠 있으면 어떻게 계속 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계속 떠 있어? 아니면 비행기 타서 무인도만 한번 들어가. 그러면은 못 오잖아요. 거기서 뭐 생존은 해야겠지만 무인도 생존 잘하잖아요. 생존은 주우재 씨가 더. 기한형만 있으면은 무인도 생존은 뭐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기안 84 작가님은 좀비 사태가 발생되면은 네. 굉장히 일찍 좀비가 될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면 호기심이 많으셔서 아, 한번 해보다가 여기저기. 좀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비에게 질투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뭐야 있겠다. 좀비 쟤는 뭐 살도 다 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왜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좀비만 쫓아가면. 보지? 왜 좀비만 보지? 나도 좀비 할 수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진짜 먼저 좀비가 될 수도 있겠다. 예. 교통 덕후로 그러면. 예. 그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썩은 고기만 찾아서 다니는데도 인기가 많지요? 말하면서 좀비들 앞에 가가지고 혼자 좀비들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대들은
셰프. 와 이거 상디. 음식 조리 가능. 음식 보존 지식도 있어. 최고죠. 최고예요. 그리고 파쿠르 장인. 디딜 곳만 있으면 건물 타고 오를 수도 있고 다만 삐끗하면 죽어. 완벽한 파쿠르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네, 다만 삐끗하면 죽는데. 그러면은 셰프죠. 우원방님도 승빠는 필승이지라고. 승우 아빠님 예를 들어서 계시면 재료가 어떤 거든 간에 극한 상황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조금이라도 더 보존이 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실용적이죠. 근데 파쿠르는 이제 대신에 그게 있어요. 나하고 이제 좀 척지는 사람이 있어도 도망갈 수가 있어. 좀비가 쫓아오더라도 이렇게 벽을 타고 도망갈 수 있어. 우리는 이제 도망가다가 막 벽에 막히면 그냥 죽잖아요. 근데 파쿠르는 바로 올라가. 벽 타고 가다가 삐끗하면 좀비한테 물려서 죽는 것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뭐 직사. 가끔씩 떨어지는 거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낮은 단계의 난이도에서는 충분히 좀 성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막 툭하면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채팅창에 많이 올라왔는데 승빠님이라면 좀비로도 좀비 뼈찜 뼈찜이야 말도 안 되는 없어. 좀비 순살 치킨. 말이 안 돼 그건. 좀비 우제찜. 뭐가 좋아요? 나는 이 뒤에 것 때문에 다만 삐끗하면 죽음이 저는 모험심이 없거든요. 저는 기한 형처럼 막 이렇게 뭔가 호기심에 막 가서 막 해보거나 이러지 않고 저는 약간 안전주의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리고 음식 조리 능력이 무난하게 범용성 있게 좋은 능력이라서 그냥 조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정글의 법칙 이런 데 가도 그 편에 음식 셰프님이 그 편에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음식 퀄리티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셰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연기자 신들린 연기 가능. 독심술 대화 몇 마디로 상대가 현재 필요한 것을 간파 가능. 연기는 좀비한테 쓸 일은 없고 내부적으로 사람들끼리 있을 때 결국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 한 명은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둘 다 고를 때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영화 같은 데서도 앞에서 그 연기해가지고 내가 당한 척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해코지를 해놓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쓰러져 있어. 이 사람이 날 때렸어요 하면서 이제 연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죽더라고요. 그렇게 약간 얌생이처럼 하는 사람들은 창작자들이 좀 싫어해. 그리고 거기 보면은 지금 박정민님은 뭐든지 다 연기로 생각하게 한대 사람들이. 뭘 해도 진짜로 해도. 근데 그거는 박정민님이 연기자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일반적인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바로 현실에서 그냥 들어가는 연기니까. 박정민님이 이 사태에서 있었어. 근데 박정민님이 짜증을 냈어요. 우리나라 짜증 연기 1인자잖아요. 그거는 연기일까? 진짜일까? 그거는 구별 못하겠다. 거기 있는 사람. 모르는 거야. 그거는 어느 정도냐면요. 박정민님이 짜증을 내요. 평상시에. 이게 연기냐 아니냐는 우리는 당연히 모르고 몰라. 본인도 모를 거예요. 내가 지금 짜증이 나서 짜증을 냈나 아니면 내가 짜증이 안 났는데 짜증나는 연기를 한 건가? 이런 상황에서 짜증을 내야지 되는 상황에서 내가 짜증을 낸 건가? 연하 일체네. 연기와 내가 일체. 그러니까 모르죠. 본인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박정민 씨 짜증을 냈어. 근데 진짜 짜증 낸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짜증내는 연기한다. 그러면 진짜 막 억울해서 막 분통 터지겠네. 그럼 분통 터진 연기를 하겠죠. 그것도 연기야? 그러니까 연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른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다 몰라요? 오직 모든 것의 신만이 아시겠죠. 모든 것의 신만이. 침착맨만 알겠네 그러면? 전 치마 내에서만 모든 것의 신. 독심술은 요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독심술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요? 연기자로?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미 파악을 했어. 그럼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걸 내가 막을 연기를 한다든지 근데 그걸 실행을 할 때 어설픈 거는 독심술은 가능한데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연기가 발연기야. 그치 그런 거지. 그리고 연기자도 그 감정에 대해서 표현은 가능하지만 상대방 머릿속은 모르지. 아예 다른 능력이죠. 메비우스의 띠인데? 메비우스의 띠가 아니라 서로 다른 능력이야. 다른 능력이야? 그럼 이게 낫다? 독심술이?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계속 협상이에요. 내가 뭘 해줄 테니까 너는 뭐 해줘라, 너는 뭐 해줘라. 그거에 계속 근데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하긴 그거를 가지고 좋은 딜을 할 수 있겠죠. 갈등이 또 줄어들죠.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아니까 그거에만 조금씩만 맞춰주면서 하면 협상도 잘 되고 그렇죠. 갈등도 줄어들고. 달변가 토론을 무조건 이김. 논리로 못 이길 것 같으면 논리는 포기하고 말 꼬투리 잡기랑 인신공격을 해서라도 이김. 쓰레기인데요? 침착맨인데요? 침착맨이 쓰레기인데 제 쓰레기예요? 아니요 쓰레기는 아닌데 요거 설명대로라면 침착맨인데? 못 이길 것 같으면 논리를 포기하고 말꼬리 잡기가 뭡니까? 침착맨. 이게 침착맨. 이건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굉장히 깔끔한 소통을 원하는데 이런 상황인데 말꼬리 잡기 시작했대. 벌써 말꼬리 잡기 시작했대. IT 전문가 재료와 기반 그리고 시간만 있다면 인터넷망 복구가 가능한 지식 이외에도
전자제품 관련 지식 다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비 사태가 일어나면 어쨌든 5G 다 막힐 거 아니에요. 근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잠깐만. 근데 중요한 거는 나만 되면 뭐해? 근데 아마도 이런 상황이어도 정부의 어떤 중요 시설들은 돌아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랑 접속이 되니까 구원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또 된다면은 그들도 정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구출하러 또 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능력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인터넷만 혼자 쓸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IT 전문가가 왜냐하면 사태가 벌어지면은 바로 대피 시설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주요 인사들은. 네. 그러면서 거기서 구축된 망으로 서로 나라끼리 정보 공유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회의도 할 거란 말이죠. 맞아. 치마도 해야 되고. 예, 치마도 할 거고. 치마 서비스 하려면 제가 또 IT 전문가 능력이 있어서 빨리 그 연결해서 치마를 또 가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시국되면은 사진은 작게만 올릴 수 있겠죠? 느리니까. 아니 제가 항상 제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달라는 건 크게 올리세요. 크게. 크게는 열어두겠는데 이런 좀비 사태 때는 알아서 GIF 는 필요한 만큼만 GIF는 안 되겠다. 그때는. GIF도 풀어드리는데 아니 근데 이때는 꼭 느리니까. 써야 되는 게 아니라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지하고 싶진 않아. 제가 중간에 치마 꺽다리 거기 게시판 잠깐 들어갔거든요. 아까 예. 이미 저희 아까 둘리춤 추구한 거 있죠. 예. 그 한 게시물에만 GIF가 한 10몇 개인가 이렇게 쭉. 내가 그 사이트 관리자한테 그런 사람들은 한 2, 3일씩 정지하라고 했는데 왜 안 돼 있을까? 근데 결국 제가 IT 전문가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 말은 심창맨의 달변가가 맞다는 거네. 결국 이겼잖아요. 아니 지금 관리자분 계시네요. 정지하겠다고. 예. 그런 거 있으면은 바로 처음부터 정지하지 마시고 경고를 주세요. 안 돼. 정지하면 안 되죠. 제 게시판 건데. 거기구나. 꺽다리는 치해법권이에요? 꺽다리법으로. 꺽다리법으로는 이 게시판에 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꺽다리법으로 하시고요. 꺽다리님은 이따 저랑 좀 얘기 좀 해요. 왜요? 어? 왜? 저랑은 그거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에 관해서 얘기는 해야지. 근데 자치구역법은 만들 때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걸 어겼어? 우리가 그걸 뭐 넘어갔어? 아니잖아. 강제하는 상황은 아닌데 GIF를 제가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나도 우리 자치구민들한테 예. 내가 GIF로 꼭 올려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권장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타자로 어떤 춤을 췄는데 어떤 그 팔의 각도가 어떠하였으며 소설식으로 묘사를 해주면 서로 문해력도 기르고 하이텔 천리안때 게임처럼 아스키 코드를 조금 쓴다거나 해서 글 게임처럼 계속 그렇게 해서 글 문장력도 늘어나고 보는 사람 문해력도 늘어나고 하면서 나는 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독해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치마에서부터 좀 이렇게 길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능력을 잃어가는 능력을 I have a dream. 그러면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도 쓰고 그 능력 이미 갖춰진 사람들은 그냥 볼 수 있게 GIF도 올리고 따로 그냥 글을 2개씩 올리면 되겠다. 그럼 되잖아요. 열이 먹고 저리 봐도 미인 아주 예쁘거나 아주 잘생김 레이서 현실에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자유자재 이런 말 있어요. 심창맨 얼굴이 어느 정도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득을 너무 많이 보는 거다. 날로 먹는다. 중요한 리소스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 뭐 존잘이니까 그거는 뭐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비 사태 상황에서 내가 잘생기고 예쁜 게 뭐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가졌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팩션이 다르잖아요. 팩션이. 그리고 그건 있겠다. 여자 좀비가 나 안 물어. 안 물어. 물지. 더 물지. 웜허티드? 웜허트? 좀비랑 사랑하는 거 있어요. 좀비도 사랑하거든요. 원바디스? 원바디스. 그러면 내가 엄청 잘생겼잖아요. 그러면 여자 좀비가 오다가 안 물어. 그러면 절반은 피할 수 있어요. 그 영화는 안 봤지만 온건한 성격이라서 그런 것 같고 폭력적인 성향의 여자 좀비라면 막 너무 잘생겨서 막 물어뜯고 싶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귀여운 강아지 보면 막 아우 깨물어주고 싶네 하고 하는 것처럼 좀비가 잘생긴 남자 보고 맞죠. 깨물어주고 싶네 이러고 와서 좀비의 배방구 당하면 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만 검해지지 이렇게. 검해지는 게 뜯겨 나가지. 배방구 당하면 검붉은색으로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배방구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야 오히려 좀비한테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내 얼굴인데 인간 꼬순네 하면서 막 하다가 비벼지네. 좀비 이걸로
다 비벼지는 거야. 그럼 레이서가 낫다? 레이서는 차도 굉장히 중요할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일 때. 특히나 이제 초창기에는 막 돌아다니다가 서서히 자동차는 생산이 안 되고 소모만 되니까 서서히 이제 기름도 부족하고 하면서 굉장히 귀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주로 요런 물에서 나오는 자동차들은 버스가 많아요. 아. 짐도 많이 실어지고 거기서 뭐 생활도 하고 그래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채팅에 그리고 또 도로에 차들이 다 멈춰 있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길이 다 막혀가지고 왜냐면 막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막 차량이 막 한복판에 멈추고 해서 차가 많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몇 개 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네요. 아 도로가 없을 거다. 도로가 다 막혀 있을 것이다. 근데 보통 그것도 있잖아요. 이 차 버스나 아니면 이런 차를 해도 개조를 합니다. 여기 그 뾰족한 철판 같은 거 이렇게 달아가지고 좀비들이 못 오게끔 이렇게 하고 맞아요. 위에도 이렇게 거북선처럼 매드맥스 같이 한산 거북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만 잘하면 좀비 다 쓸어버릴 수 있다. 레이서로 하겠습니다. 사냥꾼 대 장난감총 덕후. 도축 가능하다는 게 난 좀 좋은 것 같아. 도축 가능. 분해가 되잖아. 이게 뭐 고기를 잡았을 때 착착착 고기 등급별로 딱 좀비 고기가 아니죠? 손질이 되잖아. 손질. 멧돼지 같은 거. 손질 굉장히 어렵잖아요. 고급 스킬이잖아. 엽총도 갖고 있어. 또 집에 엽총. 그럼 나 좋지. 땡큐지. 그리고 사냥꾼이기 때문에 총 쏘는 그 스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총알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걸로 먹을 것도 구해오지 않을까. 약간 좀비한테 전염된 먹거리만 아니라면 도축이 가능하니까 사실 도축만 되고 나면 구우면 되거든요. 셰프 뭐 이런 거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장난감 총 덕후는 이게 괴랄하게 마개조 할 수 있다. 살상력을 얻을 수 있게끔. 그거 알죠? 옛날에 장난감 총으로 스프링 더 센 거 끼고 더 세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비비탄 총 같은 것도. 비비탄 총은 이제 그 스프링이 늘립니다. 늘렸나? 휴지를 계속 껴넣어가지고 맞아. 맞으면 멍이 들게끔. 되게 세게 만들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죠. 왼쪽. 장난감 총 아무리 해봤자 엽총이 안 되죠? 그쵸. 근자감 대 독수리. 독수리는 아까 올빼미랑 개를 좀 같이 하죠. 시야 관련된 일이니까. 뭐 한 1km 밖에 있는 것도 이제 보이고. 근자감은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자감은 말 그대로 쭈구리가 되는 것보단 낫다. 왜냐하면 이런 좀비 아포칼립스 상태에서는 쭈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멘탈이 좋은 사람이라도 의기소침해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지고 쭈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자감 능력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배틀그라운드를 옛날에 해요. 아이템을 초반에 파밍을 별로 못했어. 그래서 건물에 숨어서 존버를 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살거든요. 근데 아이템 파밍도 안 됐는데 평야로 달려나가. 그럼 저격 맞고 바로 뒤지거든요. 게임에서는 그렇죠. 근데 게임이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멘탈 자체가 망가져서 리타이어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포자기가 된다거나 멘탈 너무 나가버리면 그거 최악은 방지가 되니까. 근자감이 낫다? 근자감이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 독수리를 잘못 만났어. 독수리를 잘못 만났고 왜냐면 우리가 방공호에 하나 다리를 틀었어요. 여기 식량이 다 동났어. 그리고 여기가 좀 위험 지역이 됐어. 근데 독수리 시력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지 식량이 있는지 다 미리 다 확인해. 이렇게 다 봐. 그리고 없는 대로 도망가서 가면 되잖아. 맞아요. 독수리가 난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마라토너 3시간 동안 달릴 수 있음. 헬창 헬스 관련 지식이 있음. 3대 1000. 근데 마라토너는 이건 의미가 없어. 좀비는 24시간 달릴 수 있어요. 설정에 따라 달라요. 그래요? 달리지 못하는 좀비도 있고. 근데 좀비가 예를 들어서 달릴 수 있는 좀비예요. 좀비가 뛰어오다가 아우 지친다 이러고 잠깐 앉지 않잖아요. 좀비물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좀비가 만약에 쫓아오면 그게 지치지 않잖아요. 그럼 계속 쫓아오면 어떻게 도망가? 계속 쫓아올 텐데. 보통 이제 물리적인 어떤 걸 넘어뜨려서 막는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들어가서 구조적인 걸로 이제 막죠. 왜냐면 좀비는 이 직진밖에 못하니까. 그럼 뭐 코너 꺾으면 못 와요? 정해진 노선으로만 가요? 내 앞에 걸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죠. 꺾으면은 냄새 맡고 꺾어서는 가죠. 근데 이제 뭐 위로 올라간다든지 뚫려 있는 데라면 3시간 달린다고 해서 3시간 후에 죽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이거. 아니 그 대신 이제 문 닫을 수 있는 데를 찾는다거나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 3시간 안에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시간 쿨타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헬스 관련 지식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세다는 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헬스 관련 지식도 지식인데 3대 1000. 3대 1000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나요? 힘이 센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거? 힘이 센 게? 불면증. 이틀간은 앉아도 아마 괜찮음.
자꾸 만든 분도 옵션이 밸런스가 깨질까봐 응. 다 하는 거 같음. 아마 뭐뭐함. 한 8, 90% 정도는 우리가 능력치를 쳐줘야죠. 그래도. 괜찮을 거임. 창도 그래요. 창을 잘 쓰고 만들 줄도 알고 한국이라 허가 못 받아서 창은 없어. 근데 만들 줄 아니까. 좀비 잡을 때 창이 짱 아니에요? 최고 아니에요? 좀비들은 주로 전진해서 다가오니까 잡고만 있어도 사실 꽂혀 죽는 거잖아요. 아 근데 창은 안 좋은 게 있다. 찔렀어. 그러면 꼬치구이처럼 여기도 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찌른 다음에 얘를 빼내고 다시 찌르고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찌르면 힘들죠. 그 다음 꼬치, 그 다음 꼬치, 그 다음에 좀비 꼬치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길이가 이제 없으면 못 쓰잖아요, 이 창은. 그럼 또 새 창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인벤토리 열어가지고 장비 바꾸는 시간에 물릴 것 같은데? 근데 창이 꽃이 깊숙이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힘이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그 손도 다칠 것 같고. 창으로 관통하기가 힘들 것 같아. 치는 느낌인가요? 살짝 쑥 들어갔다 나갔다. 이 정도겠지. 아니면 머가리를 그냥 찌르면 사실 좀비는 바로 죽는데. 좀비 머가리 치면 죽어요? 보통 머가리 헤드샷 하면 다 죽지 않아요, 좀비? 좀비 보통? 없는 채로도 막 다니는 버전도 있던데. 그러면 불면증이 나요? 이틀 동안 안 자도 되는 거? 불면증은 극한 상황에서 도망이나 이게 시간을 몰아서 쓸 수 있으니까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창덕후가 좋은가 뭐가 좋은가 하면 잘 모르겠네. 근데 불면증이라는 말이 자고 싶을 때도 못 자는 걸 수도 있잖아. 이틀 안 잤어. 3일 내리자는 거 아니야? 피곤해가지고. 불면증이 그냥 능력이 이틀 자도 괜찮은 능력을 표현한 글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불면증인지 이걸 모르겠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실핏줄 봐요. 눈에. 피곤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뜰 수준인 거. 저거는 페널티 아니야? 페널티? 내가 좋잖아. 자고 싶을 때 딱 자고, 그죠? 뭔가 안전한 시간이 딱 났을 때 쪽잠 자고 바로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페널티겠다. 이게 낫겠다. 그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사기꾼. 이거 아까 연기 그거랑 뭐 비슷한데. 농부 같은 경우는 집 안에서 화분으로 좀 키울 수도 있겠죠. 씨앗이나 뭐 어떻게 있다면. 방공호에는 해가 없는데. 방공호에 안 살고 그냥 집에 산다면. 좀비들 피해서. 농사를 잘 짓는 게 결국 논밭이 필요한 건데, 왜냐면 집에서 그 조그만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식량을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자라는 시간과. 또 물을 먹네. 예를 들어서 마스 봤어요? 영화? 감자 먹는 거요? 예. 감자를 거기서 그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실내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진짜로 농사면은 야외에서 논밭이 있는 데서 이걸 해야 되면, 이게 그러면은 좀비들이 이미 다 야외는 점령을 하고 이럴 텐데. 기꾼은 호구를 잘 찾으면 사기를 잘 침. 아, 사기를 잘 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다. 좀비한테 사기를 치는 거지. 야, 여기로 간다 이러고 일로 근데 좀비는 속아. 사기를 너무 잘 쳐서. 돈도 빌려줘. 좀비가 좋은 투자 기회인 줄 알고 돈도 빌려줘. 코인 좋은 거 하나 있는데 줘라, 내가 투자해서 해주겠다. 돈도 뜯고. 연대 보증도 서줘. 아, 보증서 주겠다. 좀비가 보증서 줘. 사기를 너무 잘 치니까 보증서 주고. 그래서 다른 좀비한테 물리기로 했는데 내가 한 달 뒤에 물린다고 해놓고 그 좀비가 대신 이제 물려. 아, 그리고 사기꾼이잖아요. 좀비들끼리 이간질 시켜. 야, 저 새끼 짭좀이래. 좀비끼리 싸움 붙이는 거지. 그리고 좀비 명의로 대포 통장하고 대포차 잔뜩 만들어가지고 통장당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해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있지. 이거네. 지리덕후 인간 내비게이션 해당 지도에 있는 모든 것 그 이상을 알고 있음. 외과의 수술 전문. 아, 수술 전문. 근데 나는 이게 다 장비가 필요하잖아. 장비가. 뭐 장비는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하에 도망치면서 좀비한테 물리는 거 말고는 다쳐봤자 외과의가 수술을 할 정도로 다칠까? 물론 뭐 어디서 떨어지거나 뭐 이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인 수술 지식이 있으니까 간략화된 버전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간단한 뭐 외과 수술 정도, 뭐 예를 들어 뭐 바늘 한두 방을 꼬매서 소독하고 이런 능력.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여기 채팅에 나왔는데 마취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 없다고. 마취 안 하고 수술하다가는 차라리 그냥 좀비한테 물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알죠. 옛날 시대에는 마취가 없었을 때 외과 수술을 남자 4명이 붙잡거나 묶어가지고. 침하에 그거 올라왔었는데 사망률 300%인 수술. 뭐죠? 어떻게 300%가 되지? 어떤 수술을 하는데 조수가 한 명 있고 수술 받는 환자. 근데 실수로 의사가 조수 손가락을 잘라버려. 실수로. 근데 실화래요, 여기 실화. 환자랑 조수랑 구경꾼이랑 셋 다 죽어가지고 그 수술이 300% 사망률을 자랑하는 수술이었다고. 이거 마취 없이 외과의만 한다는 거는 너무, 요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리 그 이상을 아는 거니까 어디에 어떤 건물이 있고 이런 거 다 아는 거잖아요. 예, 저도 왼쪽이 좋을 것 같아요. 지리 축제도 안 돼요. 축제로 다 즐길 수 있어요. 저 지리 축제는 저 짤에 붙어 있는 글씨예요. 축제들. 예, 축제는 제가 몇 번 다녀서. 아무튼 저 지리는 확실히 알고 있으면 엄청난 도움이죠. 그죠. 도둑 숨기 자랑, 빈집털이 자랑, 발소리 안 남. 이게 좋다. 발소리 안 남. 좀비들은 소리에 엄청 예민하잖아요. 대장장이 재료와 기반이 있을 시 칼과
화승총 제작 가능. 오, 재료만 모으면 이게 난데 그죠? 아니 이미 좀비 사태가 벌어졌으면은 도둑질을 할 게 뭐가 있어? 남의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여서 사는 것 말고도 이미 막 비어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뭐 그 사태에서는 도둑질이긴 하지만 목숨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빈집을 뭐 들어가서 이렇게 가져온다거나 이런 거는 이미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생존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생필품을 모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훔친다는 거죠. 아 그건 전 마음 약해서 못해요. 죽냐 마냐 하는 상황에서 저 능력이 있으면은 훔쳐서라도 연명이 가능하니까. 전 그냥 가서 저 좀 걷어주세요라고 하면 했지. 대장장이의 능력으로 능력을 어필해가지고 같이 좀 껴달라고 하지. 차라리 대장장이가 돼서 칼과 화승총을 만들어서 거길 털지. 다 나가 다 죽여버리기 전에. GTA 안 해봤죠? 안 해봤어. GTA를 할 수가 없는 성격이네. 왜요? GTA는 다 남의 게 내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도둑질을 해서 그걸 한다기보다는 대장장이로 만들어서 다 화승총으로? 다 죽어 꺼져 이렇게 해서. 그냥 대놓고 몰래 그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덜 불편할 것 같아. 몰래 덜 불편해. 그게 조금 더 덜 불편할 것 같아. 대놓고 하는 게 몰래 하는 것보다 네. 그거지. 그러니까 도둑은 당하는 사람이 왜 당했는지 모를 정도로 찝찝해. 근데 대장장이는 앞에서 대놓고 하니까 다이렉트로 알아. 그죠? 어떤 상황인지. 알고 쫓겨나잖아 그래도. 이게 낫지 않아? 그리고 요거는 좀비 마주쳤을 때도 뭐 화승총, 칼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재료와 기반이 어느 정도로 모여야지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고철 같은 거 모아서 갖다 줘도 해줄 수 있을지. 돌이라든지. 돌만으로는 안 되겠지. 저는 발소리 안 남, 숨기 잘함 정도만으로도 꽤 도둑?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유혈 사태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 예. 좀비를 피하는 것도 그렇고 뭐 훔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혼자 뭐 할 때는 저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도둑으로 가겠습니다. 위험 감지. 어느 행동이 위험한지 직감적으로 느낌. 다만 어디까지나 감임. 이런 옵션이 계속 붙어. 태양에너지 기술자. 재료가 있으면 간지나는 태양광 발전기 만들기 가능. 왼쪽은 지각했을 때 알죠? 침대에서 딱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개운하네요. 이상하게 푹 잤네. 눈 떠서 한 3초, 불길하죠. 5초 있다가 몸이 가벼우면 불길해요. 돌면서 핸드폰을 잡아서 보는 그 상황. 거기서 문제예요. 일어났을 때 알람이 울리면서 눈을 떠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울렸는데 스르륵 눈이 떠졌어. 그냥 고요한 새소리와 함께 눈을 떠. 잘만큼 자고 눈을 뜬 느낌으로 딱 떴을 때 그 시계를 보기 불안함. 원래 알람으로 깨야 되는데.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시험 날 딱 한 번 그래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시험 늦게 가서 못 봤어요. 내 인생 최대 어떤 그때 쫓겨난 거야? 어딜 쫓겨나? 홍대 쫓겨난 거 아니야? 4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저는 자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1, 2학년 때. 한 년 더 하지.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많이 하는데 뭐 배웠으니까 많이 배웠어요. 뭐가 좋아요? 태양 에너지 기술자는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서 저 본전을 뽑으려면 진짜 오래 걸린대요. 그리고 나 혼자 해야 되잖아요. 저 때는 이미 아포칼립스 상태에서는 전기 구하기 힘드니까 자체 전기 생산하는 거에 이제 주안점을 둔 것 같은데 저게 굉장히 재료가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거 재료를 어디서 구해? 저는 위험 감지가 최고인 것 같은데 뭐 따로 들어가는 거 없이. 사내 정치 마스터, 사내 정치로 단련된 우수한 정치 능력.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설득력 있는 남 탓을 할 수 있음. 침착맨이다 이거. 제가 많이 나오네요. 결국 좀비 사태 일어나면은 생존율이 되게 높다는 뜻이죠. 침착맨이. 아니 채팅창에 빠니보틀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네라고 하셨거든요. 이 많은 능력 중에. 근데 저는 이 능력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꽤 돼요. 거의 3번 걸로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필요한 침착맨 능력 월드컵인가요? 어쨌든 침착맨 옆에 있으면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사업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사업을 잘 일으킴. 대등한 물물 교환에서 유능함. 이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그게 많다. 인간 대 좀비의 상황보다는 살아남은 인간끼리의 그런 게 많네요. 얘기들이. 좀비한테 백신 판매한대. 좀비한테 백신을 팔아? 저는 왼쪽은 건설적이지 못한 무리의 장이 되는 느낌이라면 오른쪽은 건설적으로 무리의 장이 되는 거잖아요.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오른쪽이 그냥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상위원. 왼쪽으로 되면은 조직이 썩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안 좋습니다. 왼쪽처럼 살려면 무리를 옮겨 타면서 생존을 해야 돼요. 그러기에는 침착맨처럼 사는 게 침투부가 지금 거의 200만이 된 예. 아니 저는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로 갈까요? 오른쪽이 나은 것 같아요.
당연히 저로 알고 네. 있는 게 같은데 네. 채팅창 가스라이팅 당하신 거예요. 아니 난 채팅 안 보고 그냥 여기만 보고 있었어. 그럼 본인한테 당한 거야 가스라이팅을. 알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이상주의자. 이상주의자.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희망만은 붙잡고 있어요. 네. 저는 이건 제 타입이 아예 아니에요. 저는 아니 현실을 보고 지금 현 상황을 봐야지 희망 믿고 어디에 기댄다? 저는 이거는 제 이념과 굉장히 다른. 아니 삼국지 연걸전을 보면 네. 한조 재흥을 위해서 유비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상을 꿈꾸거든요. 희망만은 붙잡고 있고. 아니죠. 그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뭘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죠. 희망에 기댈 생각하지 말고. 이상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버틸 수 있는 게 있어요. 현실주의자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버틴다면 이상주의자는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현실에서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거라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시계인간 밖에 아니어도 현재가 낮인지 밤인지 파악 가능. 타이밍을 잘 파악하.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타이밍을 잘 파악하는 게 좀 약간 시계인간 좀 약간 약한 것 같아서 추가로 좀 넣어준 것 같거든요. DLC로. 이거 없더라도 방공호예요. 창문 하나 없는 방공호야. 네. 예를 들면 만약에 좀비들이 시야가 밤에는 조금 좁아져요. 네. 어두워서. 그래서 밤에만 나가서 채집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피곤해요? 아니. 요리 보고 다 와갑니다. 다가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밖이 밤인 시간을 내가 모르면 괜히 문 열어봤다가 으악 이렇게 왜냐면 둘러싸고 있을 거니까 좀비들이. 오른쪽 확실히 또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있네요. 낮인지 밤인지. 선동가는 자리가 마련될 시 대중을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 연설. 이게 아까 그거죠. 사입이랑 좀 비슷한 결이죠. 그리고 직업군인은 군대에 합류가 가능. 근데 군대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전 다쿠 같은데요. 다쿠. 왼쪽은 침착맨이잖아요. 결국. 선동가. 예? 뭔 소리야. 근데 오른쪽은 직업군인은 침착맨이 아니니까. 뭘 침착맨이고 침착맨이 아니야. 근데 요거는 직업군인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요? 내가 군대에 쉽게 합류를 할 수 있는데? 합류하면 군대 가야 되는 건데? 확률상 봐봐요. 내가 일반 상황에 있을 때 좀비한테 당할 확률이랑 군인들이 군대 안에서 좀비들한테 당할 확률로 치면 군대가 훨씬 안전하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는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 정도면 군대는 아직 점령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크단 말이죠. 그럼 군대에 가서 합류를 한 다음에 내 목숨은 어쨌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삼시세끼 다 나오고. 삼시세끼 나올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밖에서 쫓기면서 하는 것보다는 재입대가 낫지. 그리고 위험한 작전에 계속 투입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 나와 있으면 위험한 작전에 노출이 되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건데. 그렇긴 한데 자유롭잖아. 자유롭게 숨어 있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상황이 보통은 더 안 좋겠죠? 자유로운 그죠. 걸 떠나서. 그러면 오른쪽이다? 선동가는 침착맨이니까 넘어가고.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침착맨이 될 수는 없으니까 주우재 씨가. 그쵸. 그리고 나는 아니지만. 투척술. 뾰족한 것은 뭐든지 던져서 꽂고 싶은데 꽂을 수 있음. 왼쪽은 뭐 싸움의 기술인가요? 동전 던지기. 백윤신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 원하는데 꽂을 수 있잖아요. 네. 좀비가 막 와. 혈에 꽂아. 그냥 쓰러지지 한 방에. 아니 멈추는 거지. 혈을 막아. 혈이 막는다고 멈추나? 그 픽 보통 쓰러지지. 무림에서 혈 탁탁탁 이러면은 탁탁탁탁 짚고 나면은 멈춰지지 않아요? 점열술 딱. 탁탁탁탁탁탁탁 이러면은 이제 딱 멈춰가지고. 근데 좀비는 혈이 없대. 오른쪽은 침착맨이네요. 제가요? 어디? 사이코패스. 아 사페. 소페. 호민이 형 소페인데. 호민이 형이 소패고 치명이 사패잖아요. 근데 이거 침착맨을 올리는 거는 약간 반칙이기 때문에 이걸로 올리죠. 출적술 저거 사기예요 저거. 침착맨은 웬만하면 올리지 말죠. 이건 반칙이니까. 인간 사이렌 소리 지르면 반경 1km 내에 좀비 전부 유인 가능. 1km 내의 좀비가 전부 한 곳으로 몰려 그 주인은 깨끗해짐. 내가 좀 이상당하는 거네. 어그로를 끌 수 있다는 거죠. 사설 탐정, 뛰어난 수사 능력 및 관찰력, 사건 현장을 보고 과거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음. 요거는 아사리 판된 상황에 사실 필요 없죠. 근데 그거는 필요해. 어느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또 필요해요. 내부에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범죄들이 모르니까. 일어날 수 있는데 규율 잡는 데는 또 탐정 역할을 하는 판관이 한 명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꼭 그 아포칼립 상황에서 변질된 판관들 한 명씩 있잖아. 무슨 무리에 되게 막 이상하게 변질된 판관들 갑자기 막 죽이고 막. 그리고 어느 그룹이랑 합쳤어요. 합쳤는데 겉으로는 되게 착해 보여.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숨겨져 있는 어떤 악질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낯선 어떤 그룹이랑 마주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뒤통수를 안 맞을 수 있는. 오른쪽이지. 인간 사이렌은 좋은 것 같지가 않아. 이거는 내가 희생될 수가 있어. 결국. 청각 발달대 박서. 박서는 그냥 싸움 잘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벌칙이죠? 안 좋아요. 편한테요. 잠도 못 자 이거. 오른쪽 가고. 자 31번째 매치. 쌉제이 계획주의자. 정보가 충분할 시 특정 계획의 성공 및 실패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 가능. 검도인. 도검의 숙련, 죽도 및 보호구 보유. 갖고 있어. 근데 좋아요. 죽도는 안 아프잖아. 죽도 세게 때리면 아픈가?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죽도랑 보호구 있잖아요. 좀비가 결국 날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검도는 머리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회피를 계속 할 수 있어. 허리를 지나가. 왜냐면 이거 검도는 물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한 번. 그래서 좀비가 나 물어야 되는데 지나가네. 이렇게 계속 지나가. 근데 머리 해요. 지나가. 근데 상대방이 좀비가 내 그 입구까지 와가지고 머리 했는데 지나가면서 여기 또 좀비가 있잖아. 무리 속에 들어가잖아 내가. 그러면 계속 치면서 계속 지나가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 계속 가야 돼. 머리. 그러니까 무리 속으로 머리 이러면서. 무리 속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 언제 멈춰? 야스오냐고. 야스오처럼 이렇게 스케이트 타다 보면 계속 CS 타고 정신차려 보면 적들 한가운데 있잖아. 정신차려 보면 타워 밑에 있지. 계획주의자는 성공 및 실패 가능성 정확히 파악 가능한. 근데 이게 오히려 더 혼동을 줄 것 같아. 막 애매하게 막 67%. 근데 이게 보면은 성공한다, 실패한다로 파악이 가능한 거면 좋은 거죠. 퍼센티지가 아닌 거지. 성공 및 실패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 가능한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한다, 이건 실패한다 이렇게 흑백으로. 개사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저기 건너길에 마트가 있어. 근데 좀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요 시간 있죠. 요 시간에 질러서 가져서 올 수 있는 그 확률 이런 것들이 성공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잖아. 저거는 왼쪽이 맞는 거 같은데? 까무익기. 잡지식이 아주 많아.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 관련된 랜덤 잡지식을 하나는 알고 있음. 침착맨이네? 아 풍경이다. 풍경이지. 풍경은 여기 추가. 유사가 계속 들려줌. 얘기해줌. 오디오북. 심심하진 않겠네. 오른쪽은 연구원, 백신 제작 가능. 근데 1년 걸림. 백신 제작이 되면은 얼만큼의 양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나라에 이걸 납품하면 대량 생산은 되니까 빨리 종식을 시킬 수 있다는 건가? 저는 이게 좀비 사태가 벌어진 상태로 1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한 몇 개월 수준이면은 버티고 살아남아서 해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신 만드는 데만 1년 걸린다는 거는 그 좀비 사태 자체가 1년이 넘게 맞아요.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나라에 어필을 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해야지. 이거를 끝낼 수 있다. 그런 세상이면 너무 불행하지 않을까? 근데 1년 안에 끝날 수 있다는 게 그래도 희소식이죠. 영원히 갈 수도 있는데. 그럼 풍이 형보다는 연구원? 근데 풍이 형 아쉬운데? 풍이 형 있으면은 진짜 여러 가지 다 들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풍이 형이 되는 거구나. 풍경이 이걸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화인마 걸려. 정확한 지식이 들어와서 주화인마 걸려. 원래 있는 잘못된 지식이랑 부딪혀가지고. 아니죠. 풍이 형이 고르면 이거는 필패죠. 무조건 다른 거 고를 수 있어. 왜냐면 이거는 장착이 돼 있는 거니까. 같은 장비 굳이 고를 이유가 없으니까. 연구원. 아 64은 끝났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네, 빠르빠르 골라보죠. 고르면 가정이다 독심술. 이거는 그냥 내가 봤을 때 하나 둘 셋. 가정이. 독심술. 독심술이지. 독심술 사기야. 이거 우승 후보예요. 그래요? 진료 가능인데 그러면 외과의 상위 호환이잖아. 갇혀 있어. 근데 배가 아파, 뭐가 아파, 어디가 아파 이랬을 때 정확히 어떤 건지 알고 수습을 할 수 있잖아요. 독심술은 다 원하는 거를 해서 동전으로 시작해서 결국 끝까지 한 몇 번 바꾸면 이만큼 되는데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죠. 뭐랑 물물 교환해서 어디까지 커지나. 요거는 독심술은 이제 다른 그룹 만났을 때 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있어. 근데 독심술 몇 마디로 상대가 현재 필요한 걸 간파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어떤 초능력에 가깝다. 그렇지. 그치. 희귀한 능력. 그러네. 그럼 독심술이지. 시계인간 대 단거리 주자. 단거리 주자는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맞아. 이거 단거리 100m 뛴 다음에 지칠 거 아니에요. 다시 뛸 수 없을 때 쿨타임 찰 때 동안 그 근처에 있는 좀비한테 물릴 수도 있으니까. 사업가 대 방공호 제작자. 오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지금 보니까. 방공호가 처음에 나와서 그렇지. 괜찮은 거야. 방공호 제작자가 진짜 좋아 보인다. 나만의 스위트홈을 만들 수 있죠. 마인크래프트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힘센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자리 깔면 노예로 전락될 수 있어. 도어락 만들면 되지. 내가 결국은 나가야 되잖아. 음식 구하러 나가야 되잖아. 중간중간에. 나갈 때 이제 깡패가 같이 들어가면. 깡패도 이 근처에서 어쨌든 여기 들어가려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좀비한테 죽어요?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아 타이밍 봐서 자기도 근처 집에서. 좀비들 피해서? 안 될라나?
이거 방공호를 제작하려면 주변에 좀비가 없는 데서 만들어야 하잖아. 좀비가 있을 때는 이거 하나하나 쌓을 때 오래 걸리잖아.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방공호를 만들어 안에 있어. 채팅창에 왜 항상 깡패를 걱정할까? 아 걱정해야죠. 왜냐면 깡패들은 늘 행동력이 좋으니까. 아, 항상 있어요 깡패는. 그러면 여기 안에 있잖아요. 어? 깡패 대 좀비. 근데 내가 방공호를 엄청 잘 만들어. 안에서부터 만들어 나가. 마인크래프트처럼. 예. 밖으로는 안 나가고 얘를 점점 넓혀서 계속 길을 만들어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식량 보충.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지금 채팅창에 있는데 기간은 안 정해져 있다. 몇 달 동안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료도 구하는 것도 일이고 난 사업가가 난 것 같아. 왜냐면 저 무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희귀한 능력이고 꼭 필요한 능력이야. 아 하긴 토니 스타크가 사업가잖아요. 과학자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필요한 것을 알고 거기서 사업을 조그맣게 일으켜가지고 발전이 돼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업가가. 사업가로 가죠. 그러니까 저 사업가가 깡패를 만나면은 뺏기는 게 아니고 잘 그 딜을 하겠죠. 이런 게 있었나? 아 나 없을 때 있었어. 하신 거구나. 이거는 생존주의자다. 이게 낫죠. 훨씬 좋죠. 이게 낫지. 셰프 대 사수. 이건 셰프가 좀 세다. 나도 셰프가 맞는 것 같아. 셰프가 올라가고 셰프가 너무 세. 수리 IT. 독수리도 IT. 요거는 큰 그림 안 그리면 독수리고 큰 그림은 그리면 IT 전문가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좀비 사태는 결국 내 앞에 닥친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급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유용할 것이다. 뭔가 IT 전문가가 지금 또 보니까 회선이 네. 중간중간에 다 끊어졌을 텐데 그거 다 회선을 어떻게 다 재료랑 기반 저걸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기반은 어느 정도 다 돼 있다고 해야 되는데 재료를 내가 다 해야 된다고 하면 분명히 선이 여기저기 다 끊겨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독수리. 연구원 대 학연 지연 혈연. 백신이 좀 세기 때문에 이것도 학연 지연 혈연은 좀 약해.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연구원. 백신 제작으로 가죠. 창덕 후대. 창대 활이다. 애쉬냐 신짜 오냐인데 원딜이지 않아요 그래도? 활이죠. 활인 것 같은데 활이 더 셀 것 같은데. 활 개수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저 창도 내구도가 있어요. 화살은 어떻게든 만들면 돼요. 나무 가져다가 깎아가지고. 그럼 창도 만들 수 있지. 근데 창은 근거리잖아요. 원거리가 얘가 훨씬 유용하잖아요. 근데 저게 좀 크다. 창을 만들 줄 암. 오른쪽은 활을 만들 순 없어. 있는 거에서 조금씩 소모돼. 창이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창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럼 결국 호카이 선배님 무시하는 거네. 그렇게 두둔하더니 예. 창으로 가겠습니다. 자, 직업군인데 위협 감지. 저는 이거 약간 센 것 같아. 직업군이. 군부대를 좀비가 어떻게 할 거야? 무기가 압도적으로 일반 상황보다는 훨씬 많고 이것도 좋은데 얘에 비하면 너무 좀 위험을 감지한다고 해서 내가 대비만 살짝 할 수 있지 뭐 물리적으로 어떤 큰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어때? 직업군인을 해서 군대에 시 합류를 해. 무기랑 이런 거 장구를 굉장히 보급품 좋잖아요. 갖고 나와 다시 타령을 해. 이러면 타령을? 어떻게 돼? 시작 스타팅이 좋잖아. 근데 타령은 문제가 좀 심해지. 그럼 바로 별 5개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막 찾으러 다닐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정신이 없는데? 사태가 응. 군대 안에 싸지방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치마화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선 인트라넷으로 치마화도 하고 PX도 있고. 굳이 타령을 왜 하냐? 왜냐면 군인은 계속 막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니까. 아 그런 거는 패급 티를 많이 내. 그거는 티 안 내도 돼요. 그건 자연스럽게 바이브로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군인. 도망자 대- 도주 경로 파악. 아 요게 좀 비슷하다. 근데 오른쪽이 사기야. 요게 사기죠. 오른쪽을 알면 도주 경로가 그러니까. 추가야.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결인데 이게 더 좋아요. 이게 건물 같은 거를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깡패 대 복서 또 비슷한 것끼리 나오네. 깡패는 4개월에 걸쳐서 만든 방공호 무혈 입성이죠. 그죠? 얘는 좀비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뤄놓은 거를 쉬 뺏을 수 있죠. 근데 뭐든 집어서 체계적이지 않지만 잘 휘두른다는 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휘두른다는 게 강점인 것 같거든요. 복서는 예를 들어 생각보다 이게 복싱 할 때 정신적인 것도 많이 배우더라고요. 양심을 많이 심어준단 말이야. 깡패는 양심이 없잖아. 그냥 뒤져잖아 그냥. 다 뒤져. RPG 세계관에서 보면 초반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하등 클래스는 솔저 마린.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하면 세분화됩니다. 처음에 이제 보편화된 그 무기를 쓰다가 세분화돼요. 뭐 검사, 뭐 버서커. 창술사 뭐 이런 식으로 지나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시 합쳐집니다. 웨폰 마스터라고. 웨폰 마스터. 웨폰 마스터. 다 쓸 수 있으니까. 상위 클래스라는 거야. 네, 웨폰 마스터. 처음에는 뭉뚱그려있다가 세분화됐다가 다시 뭉뚱그려집니다. 좀 있어 보이네요. 그 깡패라는 단어가 웨폰 마스터가 되니까 되게 능력자처럼 보이네. 뭐든 잘 휘두름이 웨폰 마스터죠. 이건 레이서죠, 그죠? 예, 압도적으로 레이서죠. 왜냐면 이 방어구 자체가 세기 때문에 투척술이죠. 혈. 혈.
약초학 때 사기꾼. 약초학도 나쁘지 않은데 약초학 때 침착맨인데 풀을 어디서 구할 수 있지? 풀은 밖에 이렇게 있으니까 식량도 뭐 구할 수 있잖아요. 주변에 많잖아요. 약초학이 낫잖아요. 사방에 깔린 거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로 거의 안 보면 거의. 도 약이랑 먹을 것들을 손에 안 보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초는 맛이 없잖아요. 일단 맛이 없는데 식량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식량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얘도 조달할 수 있는데 사람만 만나면. 근데 그건 있어. 사기를 치잖아요.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어. 아 약간 원한을 사서 적이 많아져 점점 서서히. 그럴 수 있겠다. 업보가 쌓이고. 캐치미 이프 유 캔처럼 나중에 엄청 따라오겠다. 약초 동물 제가 이거를 아까 동물들이 잘 따른다고 해서 레넥톤이랑 워윅이랑 걔네 다 따라다닌다고? 라인별로 다 세워가지고 걔네가 좀비 한 마리 잡으면 300원 잡은 애가 다시 살아나서 또 잡으면 274원 그래서 얘네가 나한테 오면 얘네가 돈을 줘. 내가 아이템을 준다고 했거든요.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 워익, 레넥톤, 알리스타는 동물이 아니에요. 왜요? 늑대, 악어 종족이 종족. 아니에요. 걔네 문명화된 종족이에요. 문명화된 종족. 지성체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뭐 인간도 동물이긴 하지만 옷을 지어 입고 자기만의 언어를 체계적인 언어를 쓰고 문화가 있고 구축해 놓은 뭐 건축물이나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 다 늑대랑 악어인데 그럼 종족인 거예요. 종족. 뺏긴 거네. 상상의 종족. 동물 애호가는 테임이 가능하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길거리 지나가다 코끼리 뭐 발견했는데 테임. 그래서 내가 타고 다녀 코끼리를 뭐 이런 식으로. 좀비가 코끼리 다리 물면 이빨 다 부서지겠다. 동물을 쓰면은 이제 전서구도 쓸 수 있고 더 고난이도의 전서구 컨트롤이 되는 거죠. 얘가 알아서 소통이 되니까. 아우렐리오소는요? 걔는 신이에요. 그건 100% 동물 아니야? 걔 신적인 존재일 텐데. 걔 옷도 안 입고 있잖아. 우주적 존재일 텐데. 장어라잖아, 장어. 소스 바르고 앞뒤로 계속 구워줘야겠네. 소스 타기 전에 계속 뒤집어가면서. 그럼 교통 덕분에 이거는 비행기 있으면 무적이니까 아니 난 동물 애호가가 더 좋아 보이는데. 타고 다닐 수 있었어요? 아니 동물을 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레넥톤은 쓸 수 없지만 가서 물어 이래서 그런 거 아까 공원 사냥꾼대 올빼미. 사냥꾼? 근데 도축 가능이 너무 세. 그러니까 엽총도 있고 근데 1113 밤에 뚜렷이 보이는 것도 너무 세. 불을 이거는- 함부로 못 켜. 맞아 이것도 세. 불을 함부로 못 켜거든. 이거는 정찰이냐 그냥 방어냐 이건데 나중에 크게 보면은 저 사냥꾼은 동료를 얻을 수도 있는데 올빼미는 구할 수가 없어. 초능력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도 초능력이네. 이거는 엽총 있는 사람 사냥꾼을 어디서 만날 수는 있는데 이건 만날 수 없는 능력이잖아요. 맞네. 16강입니다. 시아프대 직업군요. 아 나 이 직업군이 너무 센 것 같은데. 군인으로 들어가면 아니야. 여기 그 창작물에서 군인 엄청 많이 죽어요. 꼭 이 창작물에서는 위에서 오판을 해가지고 사지로 보내서 좀비의 위력을 확인시켜주는 그 에피소드들이 있단 말이야. 아 그럼 셰프인가? 위험한 일 엄청 동원될걸? 잘해주는 이유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건데. 셰프는 진짜 온갖 걸로 다 요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쪽갈비. 좀비 짬뽕. 좀비 쪽갈비. 재수없게. 아 인간이에요 좀비. 인육이에요 인육. 인육이라고. 근데 뭐 좀비 쪽갈비야. 저는 아니지만 나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물 무침 같은 거 해서 뭐 셰프는 좋은 것 같긴 해. 보존도 오래 할 수 있고. 나는 셰프. 뭐 그 말대로 하면 직업군인이 위험한 상황에 많이 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막 엄청 그런 거 동원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막 죽이는 일에도 투입될 수 있어. 막 이쪽 일대를 막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막 근데 나 가면 안 됐다고요 막 이렇게 억울하다고만 하는데 죽여야 돼. 위에서 그런 죽여. 거 해야 될 다 수도 쓸어버려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해야 그치? 될 수도 있다고. 연구원대 이거 지리 덕후. 아 이게 좀 세긴 하다. 이거는 존버를 계속 할 수 있잖아. 오른쪽은 이건 좀 약간 거국적으로. 그래도 이 사태를 끝낼 수 있는 키를 얻어낸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1년 동안 살려는 의지 때문에 나 말고 누군가는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살려는 의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나 말고 누군가는 1년 걸려서 연구를 하지 않을까? 아니 나만 갖고 있는 능력이지. 나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이 능력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 월드컵을 다 해서 하나씩 부여받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세계에 개발을 했을 것 같다고? 근데 나는 1년이 보장돼 있는데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 영원히 못 할 수도 있지. 나는 저 완전한 초능력이 생겨서 1년? 모든 것의 신이 1년 걸린 후면은 무조건 만들어지긴 해. 무조건 제작을 할 수 있는. 미국이 그러니까 한다는데? 이 사태를 그냥 끝낼 수 있다는 거지. 연구원? 이것도 뭐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니까. 왼쪽이 사기인데 거의 진짜 박애주의자. 그 내가 정부를 설득해서 나를 꼭 데려가 달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보호도 받고.
응안이네요. 응안. 응안. 호카이. 그리고 약초학이지 않을까?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사기 같아요. 시력 5.0. 저게 정보인데 먹고 사는 일에 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안 보고 싶은 것도 봐야 돼. 아, 좀비 갑자기 팔 뚝뚝 떨어지는 것도 봐야 돼. 멀리 있는 좀비. 그리고 막 이 대기에 떠 있는 먼지 이런 것도 다 보일 거 아니에요. 5.0이면. 그 정도인가? 호민이 형 알몸 봐야 된다고. 왜 봐 그걸? 그걸 왜 봐? 뭐 투시대? 독수리는 투시야? 약초하게 낫나? 아, 약초학이 난다. 생존에 중요한 거니까. 시계인간 대 사업가. 요것도 사업가가 아닌가? 시계인간은 아까 겨우 올라왔어 사실. 뺨이랑 투척술. 공격이냐 아니면 방어냐인데. 투척술은 두세 명 멀리서부터 자기가 기습으로 시작하면은 담그는 건 일도 아니야. 저기 너무 사기야 사실. 투척술? 제대로 꽂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여기 침으로 표현됐지만 예를 들어서 큰 창, 디아블로 아마존이 쓰는 제블린? 네. 그런 거 같은 거 있으면 다 꽂아버린다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데다 꽂을 수 있다면은 제벌린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냥 이 틈새로 아무리 두꺼운 걸 꽂아도 그 틈새로 그 급수에다 맞춰버릴 수 있으니까. 눈알. 저거는 사기가 아닌가. 투척술. 이거 좋다 지금 보니까. 동물의 여우가 대 창덕후. 아 아까 창 대 활이 창이 이겼었구나. 야, 이거는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동물 애호가 동물 막 시켜가지고 막 나 위험한 동물 상황으로. 동물 시켰는데 좀비한테 물렸어. 그러면은 아까 그 생각을 못했어. 얘네가 당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얘네는 레넥톤이나 워윅처럼 세일 거라고 생각했어. 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무력해. 그냥 동물이면 좀비한테 지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멘탈적으로도 그죠. 자괴감이 오면서 그 이후에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키우는 강아지가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좀 세게 오는데? 앞에 동물 애호가라고 붙어 있어서 그런데 동물 안 애호가 가로치고 동물들이 잘 따름. 요거였으면. 아니 근데 그래도 저는 이거 처음부터 그냥 생각을 카직스랑 워윅이랑 알리스타랑 이런 애들 생각하고 했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실 죽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특히 내가 잡으면 내가 플레이하면 죽는 거는 뭐 수도 없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이런 동물이면 일단 근데 창덕후보다는 동물 애호가가 더 쓰임새가 근데 이게 쓰임새가 좋단 말이죠. 동물들이 잘 따름했어. 호랑이야. 사자, 독사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면은 뭐 사실 어떻게든 쓸 수 있지. 하마도 개쌤. 쥐로 정찰, 벌새로 정찰. 맞네. 박쥐로 또 정찰. 왼쪽이 좋다 이거 드루이드로 하면. 위험한 일 안 시키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찰 정도만 시키고. 난 시키겠지만 위험한 일만 안 시키면. 생존주의자 대 레이서. 이것도 사실 생존이라. 생존주의자가 짱입니다. 근데 좀비 사태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근데 일단 뭐 했을 때 뭐 만드는 법, 불 지피는 법,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엄청 많잖아. 아 맞네. 불 같은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식수 만들기. 근데 실제로 어디 떨어졌을 때 불을 피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라이터나 이런 거 없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 능력자니까요. 생존주의자. 독심술 대 깡패. 그러니까 웨폰 마스터는 웨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웨폰이라는 게 사실 정의를 손에 집는 게 다 웨폰이거든요. 이런 거 다 웨폰. 이거 집으면 웨폰이야. 웨폰. 이것도 집으면 웨폰이 되는 거야 사실은. 다 웨폰. 진정한 웨폰 마스터는 검수를 할 때 막 그 스승님이 내공 깊은 스승님이 작대기로 싸우잖아. 네. 그러니까 뭐든지 웨폰 마스터는 집으면 웨폰이에요. 좀비 뼈도 웨폰이 될 수가 있고. 좀비 그 족발뼈도 웨폰이 될 수 있는 거야. 독심술도 사기인데. 근데 깡패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의 무협 고수. 이거 좀 센 것 같아. 독심술은 좀비와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거잖아. 독심술도 예를 들어서 간파를 해. 간파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도 이 새끼 어떻게 계속 알지? 의심을 해. 이 새끼 어떻게 계속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알지? 뭐 하는 새끼지?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무섭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서워지고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뭔가 억울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을 깡패는 그냥 무서운데? 깡패는 어떤 아까 채팅창에 뭐라고 했냐면은 독심술은 상대가 현재 필요한 걸 간파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깡패는 패서 필요한 걸 간파할 수 있다고. 그치? 그냥 똑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 포즈도 그렇고 말해. 사실 대화 몇 마디인데 이 깡패도 신체의 대화로 독심술 쓰기 전에 이렇게 하면 다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상위 호환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세요. 드는 순간 저기 숨겨놨어요. 먹을 거 저기 숨겨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매를 들면 뭔가 독심술이 생긴다. 얘가 멀티플레이어네요. 이렇게 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웨폰도 다 쓸 수 있고 웨폰 마스터니까. 상위 호환이다. 8강으로 어느새 넘어왔습니다. 네. 에어가드 셰프가 너무 세다. 이게 어쨌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빠님이 너무 세요. 든든하지 않아요? 뭔가 이런 상황에 승빠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풍이 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든든하고 동물 애호가는 네. 페널티가 있어요. 동물들이 잘 따르지 애초에 그 미션 같은 게 좀 막당히 할 게 없거나 네. 좀 잘 하기 힘든 상황이면 먹이가 더 들어. 식량이 더 들어가. 식량. 사료. 밥도 줘야 돼. 그거를 이렇게 같이 있으면 셰프가 만들어줄 수 있지. 근데 이제 이것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셰프죠. 웨폰 마스터 나왔다. 빨리 나왔다. 생존주의자. 자, 이런 뭐 물을 생존주의자는 어렵게 만들지만 네. 웨폰 웨폰 마스터는 들면 저기 있어요. 물 저기 있어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지. 물 만들기 뭐 이런 불 피우기 이런 것도. 아니면 불 피워. 이렇게 하면 같이 있는 사람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웨폰 마스터 다 됐어요 이렇게. 웨폰 마스터가 이게 다 가능하지 않나. 깡패가 맞지 않나. 제 생각엔 그래요. 웨폰 마스터가 무기를 들면 없던 생존력도 다 생겨서 이렇게 생존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깡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 웨폰 마스터가. 웨폰 마스터가 확실히 전직을 2번을 하니까 다르네요. 연구원대 투척술. 이건 진짜 이건 뭔가 거국적인 그런. 투척술 너무 좀 사기긴 해. 이게 이제 남을 위하냐 나를 위하냐인데 왼쪽은 나와 남을 위한 거야. 모두가 살기. 근데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으로 저 좋은 투척술을 버려야지. 그래서 저는 내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 백신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 생존하면서 살다가 이제 그런 게 생기면은 나는 이제 소비하는 입장이 낫지. 내가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 투척술로 좀비 다 잡으면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잡을 수만 있다면. 좀비를 다 소탕을 하면 이게 필요 없잖아요. 백신 제작이. 물렸을 때 치료를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건물 3층 정도에 막아놓고 올라간 다음에 위에서 투척 저격 축축축축축축 타워 디펜스 하면은 개수가 안 정해져 있거든요. 뾰족한 것은 뭐든 던져서 꽂고 싶으면 꽂을 수 있으니까 1000개씩 척척 뿌려도 천녀유언처럼 그러니까 폭격기 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잖아요. 척척 던져. 옆에 콩 주워서 척척 던져. 척척. 그러면 다 원하는 대로 다. 이게 낫네. 왜냐면 이거는 뭔가 남을 위하는 어떤 진짜 헌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1년을 참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정도의 그릇은 안 되기 때문에. 투척술로 그냥 좀비를 박멸을 하는 게. 사업가 대 약초합. 저는 약초합. 이건 약간 추상적이야. 왼쪽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상황에서 약초하기 이제 좀 더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웨폰 마스터 대 승빠님. 외마가 또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또 안 만나면 위력이 좀 많이 감소하는 스킬이에요. 좀비 상대로 계속 휘둘러야 되는데. 만나면 만약에 그 누구라도 셰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 어렵게 만나는데 진짜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그래도 좀 고달플 것 같긴 해. 처음에 근데 첫 인간 뽑기가 안 나오면 리세마라 몇 번 하면 리세마라를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리세마라가 안 돼. 초반에는 리세마라 몇 번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옮겨 다니면서. 네. 야 셰프가 돼봐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요리 해본 사람만 있으면 어쨌든 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자신의 능력보다 더 나은 음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셰프로 이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요? 근데 웨폰 마스터가 너무 세서 셰프로? 근데 승빠님이 제가 보니까 승부욕이 되게 세시다고 어떤 영상에서 봤거든요. 예. 뭐 롤 할 때도 이제 보이지만 그런 분들이 깡패가 와도 셰프 또 칼 쓰잖아요. 네. 해상 레스토랑 발라티에 셰프 하겠습니다. 셰프. 결승전 올라갑니다. 투척술 대 약초왕. 근데 좀비 있으면 진짜 자기 가는 길대로 그냥 착착하면 여기 착착하면 여기서 착착 그러면은 결국 투척술이 최고네. 수술 최고지. 이거 뭐 그게 무한대니까 뱀파이어 서바이버지. 결승이에요. 투척술 대 셰프. 이게 맞지 않나? 투척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셰프가 근데 맞나? 막 던지는데 배고파.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일단 갇혀있진 않잖아. 셰프는 좀비가 밖에있으면 갇혀있잖아. 뭐 요리를 잘하든 뭐라든 할 수가 없는데 일단 투척술은 다른 데로 이동할 수가 있잖아. 길을 그러니까 뚫을 수가 있잖아. 요리는 못하더라도 뚫어서 먹을 걸 구할 수는 있겠다. 셰프는 구하러 갈 수가 없어. 애초에 좀비가 밖에 깔리면 맞네. 돌파력으로 투척술이 맞네. 승리부시야? 근데 투척술만큼 돌파력이 있을까 싶으네. 야 그럼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필요한 현실 능력 월드컵 64강 우승은 투척술로
아 잠깐만. 뾰족한 걸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도 좀 중요한데. 은근히 뾰족한 게 없어요. 우리 사회가 뾰족한 거는 위험하다라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집에도 찾아보면은 날 던지라고? 주우재 던져라는데? 주우재 계속 써. 던지고 죽고. 젓가락. 근데 그런 게 이제 확보가 되냐 이거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셰프는 나가서 뭐 재료를 구할 수가 없는데 음식을 못하죠. 근데 얘는 이동하면서 촥 하면서 이동해 일단. 이동해서 거기서 또 무게를 구하고 먹을 걸 구할 수 있고 또 촥 또 이동해. 일단 투척술로 갑시다. 투척술로. 우승. 랭킹 보기. 파쿠르가 1등이야? 의외네요. 파쿠르 우리 되게 일찍 떨어졌는데. 파쿠르 하다가 도망가다가 떨어지면 자체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섰는데. 투척술 16이다. 아 투척 나쁘지 않죠. 제일 꼴찌 한번 볼까요? 꼴찌? 의지. 내가 말했잖아. 이거는 벌칙이라고. 그 벌칙도 있는데 소리 다 들리는 거? 셰프가 되게 낫다. 왜? 구하기가 힘들어서? 깡패. 깡패도 좀 낫네. 침착맨이 41위. 침착맨 아니야. 이건 그거죠. 멀리서 좀비가 오는지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나머지 불필요한 거는 내가 딱 몸에 명령을 해. 이런 잡소리 비슷한 건 걸러줘.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나? 베이스를 더 세게, 하이를 낮게. 노이즈는 내가 지정해서 캔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 설정이면 되게 좋죠.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좀비 사태 발생 시 필요한 현실 능력 월드컵 64강 우승은 투척술이 됐습니다. 우리의 우승이죠. 예. 자, 우지 씨,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한국 좀비 사태 발생했을 때 잘 고를 수 있겠죠? 좀비 월드컵 컨텐츠는 다 봤거든요, 제가. 네. 확실히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좀 많이 되겠네요. 어떻게요? 진짜로 발생이 됐을 때. 실제로 발생한다면?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생각해본 거랑 안 한 거랑 또 달라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당하는 거랑. 그때 후보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한번 도전이라도 해봐? 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참 알찬 시간을 보냈고요. 저희 지금 몇 시간 있었죠? 2시에 시작했거든요. 6시간 가까이.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즐거웠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